습관은 두 번째 실수에서 무너진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완벽하기란 불가능하다. 오래지 않아 긴급 상황이 튀어나온다. 몸이 아플 수도, 출장을 가야 할 수도, 가족이 내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간단한 법칙 하나를 마음속에 떠올린다. 절대로 두 번은 거르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하루를 걸으면 가능한 한 빨리 되돌아가려고 애쓴다. 운동을 한 번 걸을 수는 있어도 연속으로 두 번 거르지는 않는다. 피자 한 판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나는 완벽할 순 없지만 두 번째 실수는 피할 수 있다. 하나의 습관을 끝내고 나면 곧바로 다음 습관을 시작한다. 처음의 실수가 절대 나를 망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뒤이어 또 실수할 수 있다. 한 번 거르는 것은 사고다. 두 번 거르는 것은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다. 이는 승자와 패자를 구별짓는 특징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안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운동을 대충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빨리 되돌아온다. 빨리 회복한다면 습관이 묻어진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규칙은 습관을 잘 또는 완벽하게 해낼 수 없을지라도 이를 유지하는 데 무척이나 중요하다. 우리는 대개 습관이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여긴다. 문제는 실수하는 것이 아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전부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수가 없거나 무척 바쁜 날에도 체육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성공한 날들은 우리를 돕지만 그보다 더 크게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놓친 날들이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투자했는데 50%를 얻는다면 150달러를 갚게 된다. 하지만 33%를 잃으면 다시 100달러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 33%의 손실을 피하는 것은 50%의 이득을 얻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 워런 버핏의 동료이자 멘토였던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혼합의 첫 번째 규칙, 불필요한 방해를 하지 마라. 이 때문에 때로는 제대로 하지 않는 운동이 가장 중요해지기도 한다. 꿈을 거린 날들, 제대로 하지 않은 운동들은 계속해서 이전에 잘한 날들, 좋은 날들에 일어났던 일들과 혼합된다. 단지 뭔가를 하는 것, 스쿼트 10개, 스프린트 5개, 푸시업 1개처럼 실제로 한 번 한 일들이 대단한 것이다. 0으로는 만들지 마라. 손실이 그동안의 성과를 먹어치우게 두지 마라. 이는 운동을 하는 동안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말이 아니다. 운동을 거르는 유형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 훈련이 더 쉬워지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모습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원하는 것보다 운동을 훨씬 덜 하게 된다 해도 말이다. 체육관에 가서 5분 있는 게 계획의 성과를 높여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전부가 아니면 소용없다는 생각은 습관에서 쉽게 탈선하는 위험 요소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있다. 특히 습관 추적을 하고 있다면 말이다. 바로 측정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일이다. 당신이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면 요리사가 일을 잘 해내고 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성공적인 측정 방법 하나는 매일 몇 명의 고객들이 음식값을 지불하는지를 추적하는 방법이다. 고객들이 더 많아진다면 음식이 훌륭한 것이다. 고객들이 줄어든다면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측정법, 즉 일일 수익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일부만 보여줄 뿐이다. 누군가 음식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게 그 음식을 즐겼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불만족스러웠다고 해도 손님들이 무전 취식을 하지는 않는다. 사실 수익만을 측정한다면 음식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해도 홍보나 할인 같은 다른 방법으로 채우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보다는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음식 접시를 다 비웠는지, 손님들이 팁을 두고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것을 추적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특정한 행동을 추적하는 것의 문제는 우리가 본래의 목적을 아니라 숫자에 휘둘리게 된다는 점이다. 성공을 분기별 수입으로 측정한다면 판매, 수익, 신용거래 같은 수치를 활용할 것이다. 속성 다이어트, 해독 주스, 지방 감소 약물 등을 이용할 때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으로 성공을 측정한다면 낮은 숫자를 추구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하고 있는 게임이 무엇이든지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은 우리 삶에서 자주 나타난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해낸 것보다 얼마나 오랜 시간 일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얼마나 건강해졌느냐보다는 천보 걸었느냐를 더 신경 쓴다. 배움, 호기심, 비판적인 사고를 강조하기보다는 규격화된 시험을 위한 교육을 한다.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 문제는 잘못된 측정 도구를 선택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구다트의 법칙이 이를 설명한다. 경제학자 찰스 구다트는 이렇게 말했다. 측정이 목표가 되면 잘 측정하지 못하게 된다. 측정은 안내자로서 큰 그림의 맥락을 부여할 때만 유용하다. 여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숫자 하나하나는 전체 시스템 속에서 피드백을 받은 낱낱의 조각들일 뿐이다. 데이터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숫자를 과대평가하는 한편 수명이 짧고 소프트웨어적이고 수량화하기 어려운 것들의 가치를 폄하한다. 세상에는 측정 가능한 요소들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뭔가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리하면 습관 추적은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습관을 기록하고 자신의 발전 상태를 추적하는 것이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측정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발전 상태를 측정하는 많은 방법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뭔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도 있다. 체중을 재지 않는 다이어트법이 체중 감소에 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울 눈금이 바뀌지 않는데 숫자에만 집중한다면 다이어트의 동기가 무뎌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 외에도 피부가 좀 더 좋아 보인다든지 일찍 일어난다든지 성욕이 올라갔다든지 등을 느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발전상을 측정하는 유효한 방식들이다. 이 체중계 숫자가 동기를 자극하지 못한다면 다른 측정 수단을 살펴볼 때다. 발전의 신호를 더욱 잘 보내주는 것으로 찾아야 한다. 자신의 발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습관 추적은 우리의 습관을 더욱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간단한 방법이다. 각각의 측정들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자잘한 증거 조각들로 어떤 일을 잘 완수해냈다는 즉시적 만족감을 안겨준다.